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끈평이 파랗게 질린 미국의 12개 항목, 스끈평, 중국인이 기운을 되찾는 마법의 무기란 이라는 기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나 홍콩 국가안전법 도입에 따라 미국이 새로운 중국 제재 검토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경제면에서 억제기 강화를 제안하는 한편 의회 공화당은 중국 공산당 중앙통일전선공작부 UFWD를 새로운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지난해 3월 설립된 민간단체인 현재의 위험에 관한 위원회는 5월 27일 중국의 홍콩 탄압에 맞서기 위해 12개 항목에 대한 대중 제재 리스트를 작성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 전략관이었던 스티브 배넌과 제임스 울시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 등이 주축이 되어 창설되었으며 지금도 정권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회가 발표한 홍콩 시민의 자유를 위해 서겠다는 제목의 성명은 다음과 같은 제재 리스트를 작성하였습니다. 1. 홍콩은 이미 고도의 자치를 잃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1992년 미 홍콩 정책법과 2019년 홍콩 인민민주법에 따라 홍콩에 부여한 최애국 대우를 취소해야 한다. 2. 중국은 국제금융거래회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중국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중국의 스위프트 이용을 중단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3. 중국 기업은 미국 정시에서 우대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회계감독위원회 PCAOB와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CSRC가 체결한 2013년 5월 양해각서에 대해 30일 이내에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 넷. 상기 각서가 무효화되었을 때는 미국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중국 기업은 상장을 폐지해야 한다. 5. 미국 자본시장에서 추방된 중국 기업은 미국의 상장투자신탁 ETF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6. 중국 정부가 신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국채 등의 채권을 판매, 구입해서는 안된다. 7. 중국 공산당이 소유 혹은 관계하는 금융기관은 미국의 증권관계법 및 규칙, 회계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은 미국 자본시장에서 거래해서는 안된다. 8. 미국 연금펀드가 그 포트폴리오에 중국 기업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미 노동성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야 한다. 9. 중국 국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이 그레이트 방화벽이라고 불리는 장치를 타파해야 한다. 10. 홍콩 시민을 탄압한 중공 책임자와 단체는 제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공에 의한 종교적 또는 민족적 소수자, 정치범의 학살이나 그들의 피해자가 된 장기 이식 사실을 특정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12. 중공의 다음 공격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대만 시민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논의되지 않았던 소수민족과 정치범의 학살, 강제 장기 이식 문제도 파고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를 거론하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얼굴을 붉히며 경악할 게 눈에 선합니다. 미중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 최초의 최애국 대우 취소는 기존 제재 관세보다 훨씬 엄격한 무역상의 제재입니다. 다음의 스위프트 이용 정지는 국제 금융거래로부터의 축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미 달러와의 교환 중단이 핵무기라면 이쪽은 대형 폭탄일 것입니다. 어쨌든 세계 경제의 기반은 미국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진짜 싸우려고 든다면 방법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한편 의회 여당인 공화당은 6월 10일 150여 명의 의원이 참석한 연구의 보고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국가안보전략 미국을 강화해 세계의 위협에 대항한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모두 120여 쪽에 달하지만 이 중 중국 관련 부분은 25쪽입니다. 전부 139개 항목의 제안을 담고 있으며 이 중 중국에 직접 관련된 것은 37개 항목입니다. 그 중에서 단간부나 그 가족 등을 목적으로 한 제재 조치는 미중 관계사상 가장 엄격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지식재산 절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강요는 물론 25명의 중앙
정치국 국연과 당 고위 간부, 전국인민대회 대표자, 배우자, 미국 대학가 연구소에서 배우는 것을 금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사실상 입국 금지에 가깝습니다. 중국 공산당 공작부 위협. 주목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핵심 조직 중 하나인 중앙통일전선 공작부를 타겟으로 한 점입니다. 중앙통일전선 공작부, 이하 공작부라 하겠습니다. 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이 나라 안팎에서 지배와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수민족과 경제계, 종교계, 학계, 언론 등과 연계해 다양한 공작을 벌이는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표면적인 활동과는 별도로 비밀 첩보 활동도 맡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공작부의 역할에 경계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정체를 밝혀내는 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미중경제안보조사위원회는 2018년 8월 공작부에 대해 해외에서 중국의 통일전선 공작 배경과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작부는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통해 외국의 주요 인물이나 국가의 타깃을 좁혀 눈에 띄지 않게 영향력 강화 작전을 실행해 왔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자기 만족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방편이었습니다. 유능한 간첩의 진면목은 어느새 상대의 경계심을 풀어 내 손바닥에 올려놓는 공작일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공작부를 중국인의 기운을 되찾는 마법의 무기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그런 공작부의 관료나 가족들에 대해서도 미국 금융권의 계좌 개설이나 입국 비자의 취득을 금지하는 등의 제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자학원은 FBI의 감시 대상이다. 공작의 유력 거점 중 하나는 전미 각지의 대학에 설치된 공자학원입니다. 올해 조사에 따르면 공자학원은 미국 전역에서 100여 개 대학에 설치되었으며 중국 정부로부터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겉으로는 중국어와 중국의 역사, 문화 등을 배우는 표면상으로는 대학과 학생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 가능하면 장차 간첩 예비군으로 쓸 수 있는 인물을 발굴, 양성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일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대학에 공자학원 중국어 수업을 공짜로 제공해왔습니다. 그 때문에 대학은 대학 내에서 중국 공산당이 싫어할 만한 이벤트를 여는 것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중공은 그렇게 대학과 학생들에게 영향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비판의 강도를 높이면서 공자학원은 연방수사국 FBI 감시 대상이 됐고 2020년 현재 86개로 줄었습니다. 2020년 여름에는 5곳이 더 폐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자학원의 문제는 일본에도 똑같다. 일본에도 와사다 대학과 리츠메이칸 대학 등 14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학들은 학원이 중국 공산당과 공작부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느덧 학생이 간첩 예비군이 됐더라도 대학 자체가 중국에 이용된다는 자각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 기사는 6월 19일자 현대비즈니스의 칼럼 내용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